별로 그래서 치료법이 뭡니까? 축하드려요. 스몰 박사. 해부학적 실력이 훌륭하시군요.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빈정거림이 살짝 비어있는 이 말을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다면 고맙게도 당신의 해마가 강철듯이 아니며 기억이 평생 동안의 피질에 남는 흔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라면 아마 일장에 등장한 내 환자 카르의 노화로 인한 기억 감퇴가 해마 때문이라고 밝혔을 때 그가 내게 던진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멋지게 논쟁할 줄 아는 카를로스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던진 빈정되는 듯한 칭찬 속에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미묘한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어디 문제인가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망각에 관한 새로운 과학은 대부분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망각을 겪으므로 이를 늘 걱정하며 칼의 걱정이 역시 전형적인 예였다. 칼은 진단 목적을 위한 해부 생물학의 전제를 이해했다. 장애가 생기는 뇌 부위가 저마다 다르며 어떤 뇌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냄으로써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 나는 칼이 정상적인 망각에 대한 오해로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책 한 권 분량의 대답을 내놓았다. 이제 매우 타당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적 형태의 망각에 관해서 현재 새롭게 이루어지는 연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대답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환자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모두 알고 싶어하는 것은 왜 병적인 망각이 생기는가 하는 원인뿐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결함을 지닌 단백질이 이 병의 기본 동일이며 많은 효과적인 치료법은 결국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 결함을 바로 잡으려는 애쓰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뇌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위마다 그 나름의 뉴런 개체군이 있으며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미묘하게 다르다. 우리가 뇌 장애의 해부학적인 근원으로 작용하는 특정 뉴런 개체군을 찾아낸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결함을 지키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 바로 여기에 해부학의 가능성이 있다. 병의 해부학적인 근원을 알아내고자 외침에 기울이라는 뭔가는 현대의학의 태동기인 18세기 말 생물학의 차원의 수색구조 활동이라는 해부 생물학의 논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시적으로 다듬은 표현이다. 질병의 해부학적인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에 대한 단서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해부학의 논리였다. 노년에 생기는 병적인 망각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기 위한 과정은 초기에 더디게 진행되어 다른 의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다. 이렇게 더디게 진행된 지배적인 이유는 병을 분류하는 데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내가 환자와 가족에게 우리의 무지를 변명할 때 이런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1906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서술했을 때에도 이 병은 20세기 내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시받아왔다. 알츠하이머 박사는 초록이 치매 증상을 보인 환자의 뇌 아밀로이드 관과 신경섬유 매듭의 중대한 관찰을 내놓았는데 노년기는 후기의 삶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로 어딘가 자의적이지만 6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초록이 치매는 매우 드물다. 알츠하이머 박사의 발견으로 치매가 환자의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장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뉴스 속보감으로 여겼음에도 1970년대 말까지 의학 교과서에서 알츠하이머 병은 어쩌다가 드물게 언급되는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무 드물기 때문이었다. 노인성 치매, 다시 말해서 노년의 삶에 흔히 나타나는 점진적인 인지기능 정지는 의학 발달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질병이 아니라 정상 노화 과정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뇌 기억 영역에 있는 뉴런의 소실은 마치 피부가 쪼글거리해지고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마모 과정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늙은 뇌를 부검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1970년대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박사가 초록이 사람들에게 관찰한 아밀로이드 간과 신경섬유 매듭이 노년기에도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두 장애가 동일한 것이라는 필연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의학 역사상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제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하나의 진단으로 통합이 되었고 더 이상 희귀한 장애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하고 두려운 질병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 극단까지 갔다 우리 모두 조만간 해당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해마 의존 기억이 경미하게 악화되면은 누구나 알츠하이머 병 초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소수에 속하는 신경과 의사에서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를 통해서 모든 포유류 종에게 정상노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해마 의존 기억의 감퇴가 생긴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어떤 식으로든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정상노화의 영향에서 비켜 갈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소수에 속한 우리는 나이와 관련해서 해마 기능 장애가 두 가지 경로, 즉 하나는 노화로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경로를 통해서 생긴다고 주장했으며 가령 노안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지 않고도 80대나 90대까지 산다는 데 주목했다. 다수 진영에서는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도 늘어나므로 모든 사람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결국에는 모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1998년에 내가 운영하는 실험실을 시작했을 때 동료들과 나는 이렇게 겉보기로는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논쟁을 해부 생물학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당시에는 해마가 인지노화, 왼쪽 해마와 오른쪽 해마, 회복적으로 2001년에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이 나이와 관련한 해마 기능 장애의 한 가지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 노화 역시 또 다른 원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발표했다. 또한 두 가지 병리의 원인이 각기 다르다고 가정하면 병리가 나타나는 해마의 뉴런 개축은 역시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은 단순했지만 이를 검증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병은 뉴런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진행되지만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야 뉴런이 죽으며 이런 정상 노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알츠하이머 병과 노화가 시작되는 각각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의 해마에서 뉴런이 병든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낼 카메라가 있어야 했다. 이론적으로 fMRI 카메라는 뇌 부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을 보여줌으로써 뉴런이 병든 정도를 탐지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는 일종의 열지도를 만들어낸다. 병든 뉴런은 가령 뇌전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가상의 병이었던 향수병처럼 정상보다 뜨겁거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노화로 인한 기능장애처럼 정상보다도 차가운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당시의 fMRI 공간 해상도 문제도 지니고 있었다. 군도 전체는 포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개별 섬은 구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공위성처럼 해마를 보여줄 수 있을 뿐 그 안의 개별 부위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는 초기 5년간의 시간을 기술 연구 및 개발에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한번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해마의 각 부위별로 뉴런이 병든 정도를 알아낼 수 있도록 fMRI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어떻든 경력 초기였고 입지가 확실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다가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했지만 대부분 연구에 매진했던 낮 시간과 종종 잠까지 줄여야 했던 밤 시간은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했다. 우리의 기술 혁신은 성공했고 새로 형성된 fMRI 카메라가 최적화되자 우리의 가설이 빠른 속도로 입증되었다. 해부 생물학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경우 한 장의 사진이 1000마디 말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왼쪽 해마와 오른쪽 해마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은 조각처럼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화가가 그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실제 모습에서 연구 참여자의 fMRI 정밀 검사 사진에서 추출한 것이다. 높은 공간 해상도로 나온 영상이라서 해마의 모든 곡선이나 소용돌이 모양 등 정교한 세부 사항까지 정확한 해부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기능적인 검사이지 구조적인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아래 왼쪽 그림은 우리 알츠하이머 병을 탐구하여 발표한 연구들 중에서 하나에서 가져온 것인데 뉴런이 병든 부위가 진하게 얼룩져 있다. 해마 부위가 점점 병들어가는지 나타나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에서 그랬듯이 증상노화로 인해서 해마의 뉴런이 병든 부위도 하나의 섬으로 모여 있기는 하지만은 이는 치아이랑이라고 불리는 다른 부위이다. 이를 비롯한 여러 영상 연구로 인해서 논쟁이 종결되었으며 노년에 나타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병리가 우리의 기억 교사인 해마를 손상시키는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아울러 각기 다른 병리 단계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동물 모델과 증상노화를 보이는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들에서 또 다른 놀라운 보너스도 주어졌다. 알츠하이머 병과 증상노화에서 보이는 해마 기능 장애의 해부학적인 패턴이 서로 반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증상노화에서도 반대되는 대조를 보여 치아이랑은 증상노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인 반면에 뇌후각 피질은 80대나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노화로 인한 마모가 가장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다. 이런 유형의 보기 드문 해부학적인 해리를 이중해리라고 일컫는데 알츠하이머 병과 증상노화에 반대되는 영상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중해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설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설의 진실성이 더 강화되었다. 오늘날 신경과 의사가 나이와 관련한 기억 감퇴로 나를 찾아왔던 칼 같은 환자를 진료할 때면 이 두 가지 가능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상과 검사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은 질병을 일으키는 분자 차원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후각 피질에서 기능 이상을 보이지만 치아이랑에서는 그렇지 않은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일까? 어떤 단백질이 증상노화로 인해서 치아이랑에서는 기능 이상을 보이지만 뇌후각 피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 혁신적인 fMRI 도구를 이용하여 이런 해부학적인 이중해리를 규명하는데 우리 실험실의 첫 번째 시기를 할애했다면 두 번째 국민은 이 해리를 이용하여 이런 악당 단백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도 역시 기술적인 혁신 즉 강유른 개체군에 포함된 수천 가지 단백질과 단백질 전구물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분자 차원의 도구가 필요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거나 그렇지 않은 고령자의 뇌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죽은 사람의 건강한 뇌에서 뇌후각 피질과 치아이랑을 조심스럽게 현미 해부한 뒤에 분자 차원의 탐색 원정을 시작했다. 우리가 가정한 대로 두 개의 뉴런 개체군에 다른 단백질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들 단백질 이상은 왜 증상노화와 알츠하이머 병에서 다른 해마 부위가 병드는지 가장 잘 설명해 주었다. 증상노화와 알츠하이머 병에서 찾아낸 결함을 지닌 각 단백질은 기억의 분자 도구 상징자에 들어있는 도구인데 이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증상노화에서 구분해낸 단백질은 엘켄들과 그의 동료들이 기억 도구 상자의 켜기 스위치라고 맨 처음 규정한 도구의 부품으로 어떤 정보가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질 때 작용한다. 알츠하이머 병에서 찾아낸 결함을 지닌 단백질은 다른 도구 세트에 속하는 것으로 새로 자라난 가지돌기 가시를 수용체와 묶음으로써 취약한 새로운 정보를 안정화할 때 작동한다. 카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축하드려요 스몰 박사. 분자 차원의 실력이 훌륭하시군요. 그런데 치료법은 뭡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전문 강의나 대전 강연에서 내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뉴런 개체군에서 장애의 외침을 내보내는 단백질을 찾으면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정황 증거에 쓸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의학에서는 인과관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탐정 작업이 필요하다.
동물 모델에서 통해서 더 강화할 수 있다. 지와 사람의 해마난각 해마 부위의 단백질 내용물까지 동일하므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찾은 것을 그대로 지에게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라. 최근에 나온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병에서 발견한 단백질이 지의 몸에서 기능 이상을 보이도록 선택적으로 조작하면 뇌후각 표질이 병들면서 병적 망각을 일으킨다. 아울러 아밀로이드판과 신경섬유 매듭의 형성에도 기여하여 결국에는 뉴런 세포의 죽음까지 일으킨다. 그러나 정상 노화에서 찾은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조작하면 병적 망각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치아이랑이 병드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늙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와 똑같이 뉴런이 병들지만 아밀로이드판이나 신경섬유 매듭은 생기지 않으며 세포의 죽음도 초래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탐정 작업에서도 유전학도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최근의 유전학적 탐색 작업은 몇 가지 유전자가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들 유전자는 노화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단백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이와 관련한 기억 감퇴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다른 유전학적인 연구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에 연루된 단백질과 관련되어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그 밖의 유전적인 결함을 밝혀내었다. 이 시점에서 탐정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도 정리되고 있어서 곧 의심스러운 단백질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상 실험대에 올릴 수 있다. 이는 의심스러운 단백질이 병의 원인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병든 단백질을 바로잡을 안전한 해결책은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많은 실험실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며 제약업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안전한 해결책이 개발되었고 동물 모델을 실험한 결과 병든 단백질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칼이 살아서 이런 최근 소식을 듣는다면 몹시 그립고 사랑하는 나의 환자에게 다시 한번 인내를 보여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을 넘어서 이 두 가지 병리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치료법까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더 기다려달라는 말이 분명 그에게 좌절을 안겨줄 것이고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믿어도 달라. 이 분야는 최대한 빠르게 나아가는 중이다. 노년의 병적 망각을 해결할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며 정상적인 망각에 관한 책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계속 지켜봐 달라. 감사하고 우리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책이 정리되었네요. 마지막까지 더 발전되는 모습을 정리하면서 끝냈군요.